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볼 섹터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대한 굉장히 수위 높은 압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경제적 요인을 보면서 미시 수익적으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까, 어떤 섹터가 종목일까, 이 부분을 짚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는 우리 이데일리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지들을 저는 20년 전에 막 모아요. 6개월치를. 네. 그래서 지나간 기사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 상황이 변해왔는가를 걸 공부했죠. 그런 걸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 좀 읽게 돼요. 이제 노트도 계속해서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실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저가 매수는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이 종목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데일리 TV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물러날 일이 있을까요? 안 물러납니다. 지금 일본을 향해서도 지금 다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은 얼마나 동맹국입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한데도 지금 24%로 정해져 있던 일본에 대해서 35%까지 올릴 거야. 빨리 협조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할 만한 안을 못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부각이 돼 있는데 오히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렇게 본다면 지금 7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7월 달이 끝이 아니에요. 7월 달에 못 해.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장을 놓고서 지금 스콧 베센트도 9월 1일까지는 우방국을 좀 마무리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그렇게 접어들어야지 여름을 좀 휴가도 갔다 오고 왔을 때 좀 일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지를 안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거두는 7번째 국가가 7번째 순위대로 7번째 국가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네. 660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조용할까? 더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협상이 구체적으로 아주 진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얼마 전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또는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이 제임슨 그리어 이 USTR 대표가 네. 하던 것 자체를 지금은 이제 여 통상본부장이 신임 통상본부장이 넘겨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트남과 무역 합의는 관세율이 오히려 46까지 처음에 올라갔던 것이 20%로 내려왔죠. 지금 우리로서는 목표가 20%보다도 더 밑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던 이 주가에 미치는 타격도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10에서 조금 더 많은 한 15까지 된다. 와, 성공적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20이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또 품목별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까지 별로 미국이 협력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게 물론 그건 최종적인 게 여러분들 7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월 초 그까지 갔을 때 이게 제대로 협상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참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일부 보도는 그 보도가 있었어요. 8월 말이면 너무 좋습니다. 네. 8월 말 정도에 해서 막 타결이 되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서로 호탕한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협력이 잘 됐어요. 라고 될 때는 주가가 정말 3,500, 3,700 지금 골드만삭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500, 3,200, 3,300도 갈 수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관세 부과 후에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수출이. 네, 수출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영향이 네. 차근차근
특히 완성차, 차 부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철강은 당연히 물론 현대제철도 아예 미국에다가 루이지애나에다가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의 어떤 GDP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마저도 또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어디냐 이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방산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정세 자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긴 한데 어떠한 부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방산 쪽에서도 제가 어떻게를 보냐면 그래도 상승한 폭이 PER이 다른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0배, 40배 지금 현대 로템을 간다면 그것과 상대적으로는 PER 비율이 좀 낮게 지금 되어 있는 항공우주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지금 지상 쪽이나 아니면은 또 천궁이나 이거는 LIG 넥스원이죠. 천궁이나 현무나 이런 쪽은 좀 더 이렇게 더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산이라도 더 성장률이 높죠.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될 게 방산이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우려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지금 7월이니까 사실은 하반기 초입이죠. 점점 좋아질 거다. 지금 뭐 63점 올라갔다고 환호성도 나옵니다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잘 치르면 여러분들이 그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어떤 구도로 가고 있느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지속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갑니다. 금도 그래요. 금도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현대 로템이 있고 LIG 넥스원이 지금 왜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카타르를 주목해 본다면 카타르가 중동에서 중재를 하는 국가지만 이스라엘이가 이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하메드 또 아랍에미레이트 총리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전화 통화도 있고 에이펙에서 만나자 그랬죠. 이 이야기는 뭐냐? 천궁에 대한 또 수익 그러니까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천궁이 말 그대로 지금 아이언돔처럼 이스라엘의 이란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정말 LSM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지는 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어닝 쇼크였죠. 네.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좀 더 FA나 FA50이나 이렇게 좀 TF 이 훈련기나 이렇게 훈련기나 좀 잘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멈춰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곧 이제 하반기에 이런 이제 매출들이 술술 풀려 나가면서 계약들이 연달아 체결되고 납품이 이제 내년 후내년 이제 연결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화면에도 보셨듯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일제히 GDP 5% 증액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아메리카 퍼스트 극대화하는 것인가. 반면에 그것이 또 우리 같은 방산 K방산에도 나누어집니다. 왜? 누구보다도 빨리 납품할 수 있고 AS까지도 가능한 게 우리 K방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이 상호관세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인 우상향 내려왔다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보면은 네. 방산 쪽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 산업의 추세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원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시간을 잘 지키고 또 AS가 잘 된다는 점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원전 이야기 잠깐 제가 드렸는데 그 원전 대표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죠. 네. 두산 그룹주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룹 내 다른 분야가 또 이제 기업 차원에서 그룹의 가치 차원에서 부각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두산 그러면 베어스에만 주목하시지 말고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또 이제 네. 명문 팀이죠. 많이도 우승을 했었고 또 팬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게 좀 아시긴 네. 합니다만 왜 제가 두산을 말씀드리냐면 하나가 조명받았죠. 그룹 차원에서 하나 오션도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K조선과 K방산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때는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좀 이 시선에서 사라진 기업이 두산을 가져와 본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두산에 대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1,460만 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게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좀 더 회사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금 조달의 차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엔비디아 블랙엘의 GPU 출하량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두산에도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인공지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맥락이죠. 하드웨어 기업의 주가가 재평가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AI,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근데 여기서 AI 로봇을 다 하고 있는 곳이 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원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갔는데 왜 내려가? 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수주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것이고 원전을 우리가 이제 접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경쟁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구조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업들을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살짝 좀 놓쳤는데 방산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 주력 기업들 외에도 소재 부품 장비도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 지금 해체 고리 1기 원전은 네. 해체됐죠. 이런 경우에 그 해체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우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찍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전 해체 쪽도 상당히 이 큰 금액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주 그리고 원전 관련된 산업까지 짚어봤고요. 저희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상승이 기대되는 게 이제 지주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그룹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 네. 우리가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네. 때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물적 분할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곡간 빼먹듯이 빼먹고 아니 뭐야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신주 발행 우선권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법 개정으로 통과됐죠. 이제 그러면은 지주사 또 금융사 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말 그대로 오히려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자사주 소각도 있겠습니다. 이런 합병이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기업이 그래서 이제 HD 조선 쪽이죠. 근데 여기서 뭐 HD 현대건설기계인데 현대인프라코 이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 있던 것이 네네. 이제 현대 쪽으로 옮겨가 있던 것인데 지금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D 현대인프라코 주주들에게 존속회사 HD 현대건설기계의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에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 HD 건설기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까지도 화면에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기업의 전망이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선 매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말 그대로 좀 알짜 기업들이 정말 곡간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주목받을 기업 중에 하나가 HD 건설기계가 되는 거죠. HD 건설 기계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스테이블 코인도 요즘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서클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은행 진출에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이 서클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클 어떤 기업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이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서클이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 당국의 신탁은행 설립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이 말이 뭐냐? 코인을 다루는 기업이에요.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근데 네. 신탁은행 설립까지도 신청했기 때문에 은행원까지 진출해. 와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데 6월에만 484%나 초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가 다 달려들었죠.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테슬라도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조금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인기는 인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탁 서비스까지 되기 때문에 이 서클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서클 인터넷입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은행이 만들어지면 퍼스널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은행이 되는데 물론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상황이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경고가 나옵니다. 50% 이상 조정 가능성도 있다. 아, 50%나, 급등을 했는데 네. 이때 들어갔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급등한 시점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요즘 잘 나가긴 잘 나갑니다만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종료, 그 유예 종료가 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아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